안녕, 여러분의 지구핑 민영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어저께 비가 내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추워졌거든? 건강관리 유의해야 되고 수능이 딱 한 달 정도 남았잖아. 이번 이 10월 덕후 모의고사가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에 나왔던 자료들이나 선지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만한 미기출 요소들을 가지고 아주 잘 구성한 시험지거든. 선생님이랑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를 한번 잘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판구조론 정립과정인데 일단은 바로 대, 맨, 해, 판, 풀 해서 이 순서대로 좀 암기를 해줘. 이 대는 백애너, 우리 백애너 씨의 대륙이동설이야. 이 백애너라는 사람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대륙이동설의 증거들을 해, 산, 빙고 4가지 정도 채집을 잘했어. 그래서 해안선, 산맥, 빙하, 고생물 화석 이 4개야. 근데 이제 백애너라는 사람이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잖아.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좀 다 무시할 때 약간 되게 조심스럽게 막 이러면서 홈즈라는 사람이 야, 대륙은 멘틀이 대류해서 이동하는 것 같아 라고 원동력을 설명은 했어, 가설을.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과학기술이 없어가지고 증거 수집을 못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주장들이 흐지부지 되는 듯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과학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해서 이 해양저 확장설, 헤스와 디츠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가설을 들고 나오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어. 우리가 내신 보듯이 뭐 주관식 시험에서 하나씩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4개 증거 외우고 이 사람 증거 없고 나머지 약간 과학기술 발달해야지만 채집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세련된 증거들은 다 여기로 때려 박아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판구조론이라는 마지막 이론이 나오게 됐고, 이 플룸구조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신 이론이야. 선생님이 대학교 때 그때도 우리 교수님이 이 플룸구조론은 너무 최신 이론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쳤었던 기억이 나거든. 이 플룸구조론은 판구조론보다도 훨씬 이후에 나온, 그래서 열점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좋은 거지. 열점의 근원이 플룸이기 때문에. 해서 이 1번 문제는 과학자 A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의 모델이라고 해. 그래서 홈즈라는 사람,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외워야 돼. 기억. A는 홈즈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해양지각의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루는 것. 벌써 약간 어떻게 해양지각의 고지작의 줄무늬를 측정을 할 수 있겠어. 이거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이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고, 디귿. 하와이 열도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 열점은 뭐가 근원이다? 그치, 그 밑에 있는 뜨거운 플룸이 근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멘틀 대류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주장했던 멘틀 대류설은 이 상부 멘틀에 약간 국한됐다고 생각하면 되고, 플룸 구조로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을 합쳐서 멘틀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 디귿도 안 되겠어요. 자, 평가원도 이렇게 세계지도를 주고 판의 경계를 그려주지 않아. 우리가 세계지도와 그 세계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판 경계를 좀 거의 암기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A 구간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판의 한가운데에서, 그치, 하와이야. 그래서 밑에서 멘틀이 쭉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멘틀 물질이 녹아져서 만들어지지. 얘는 멘틀 물질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이고, 이쪽은 어디냐면 여기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 나즈카판이 남미판 밑으로 쭉 들어가. 남미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칙 하고 짜져 나오면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먼저는 뭐가 만들어지냐? 여기서 그치,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놈이 올라오면서 대륙지각 하부에 철석하고 들러붙어서 이 대륙지각 하부의 온도를 높여. 그럼 대륙지각이 주로 녹아서 뭐가 만들어져? 그치,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올라오면서 뭘로 주로 분출된다? 그치, 안산암질 마그마로 분출되는 곳이다. 안데스 산맥 쪽인데, 여기 보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요 위치. 그치? 얘가 B일 거고, 그 다음에 한 종류만 만들어질 수 있는 나가 A에 대한 설명일 거야.
마그마의 종류를 보니까 물의 공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요거거든. 그치? 현무암질. 이거 그 다음에 압력감소. 요 기억과 기억이 같았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역시 그치?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현무암질이고 나머지 요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유문암질 적절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지하 온도 상승 적절하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의 그래프 그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만 좀 암기하면 좋겠는데 멘틀 물질이 녹을 때랑 그 다음에 화강암질 이 녹을 때 용융점 자체가 좀 달라. 쉽게 생각하면 SiO2가 적을수록 대체로 용융점이 높고 얘네들은 높은 온도에서 녹아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녹았을 때 그 상태의 온도도 높아. 이거 조금 암기해주면 좋겠어. 정량적으로 물어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0도씨 기준으로 한 200도씩 더하고 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7, 800도, 1200도, 1300도.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졌을 때 압도적으로 뜨겁다. 요거 기억하자. 자, 기억. 안산암은 나보다 가에서 잘 형성된다. 그치? 나에선 잘 형성되지 않고 니은. 온도 증가는 A에 해당할 수 있다. 지하 온도 증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디귿. 마그마의 생성 온도는 기억이 높다. 그치? 요게 기억이었으니까 현무암질이 높다. 좀 암기하자. 자, 문제 첫 번째 발문 밑줄 쳐.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표준 우주 모형이 뭐였지? 너희들이 마지막 우주 파트에서 배우는 모든 최신 이론들을 다 때려박아 집어넣은 게 표준 우주 모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배우냐면 빅뱅을 먼저 배워. 그리고 빅뱅이 설명할 수 없는 뭐? 그치, 지탄자. 빅뱅에 지탄자가 나타나잖아. 지평선, 평탄성, 작용글 문제. 얘를 설명한 게 누구야? 그치, 급팽창 이론이지.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원해형 초신성 발견을 통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함을 알아냈습니다. 가팽을 배워. 그러면 가속 팽창을 시키는 그 에너지가 누구냐? 그래서 모르겠다.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을 하나 상정해내고 그러니까 우주에는 구성 요소가 암에 암물, 보물이 있는 것 같아. 알아낸 다음에 얘네들은 현재 70, 25, 5%로 존재하고요. 마지막 우주는 평평합니다. 가속 팽창하고 평평한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게 우주론의 마지막 파트거든. 이 모든 것들을 때려 박아 집어넣은 게 한마디로 표준 우주 모형이야. 그러면 이 말이 들어있으면 요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빅뱅의 기본 가정. 우주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 그치, 사이즈 점점 커지고요. 우주의 온도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낮아진다. 그래서 기억선지에 우주의 평균 온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A기간, 앞선 기간이 더 높다. 괜찮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 빅뱅 이론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뱅의 증거 두 개가 있거든. 삼수헬, 3분의 수소 헬륨 원자핵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38만 년에 우배복 만들어진 거. 근데 니은에서 자 조심해야 돼.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3대 1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인 숫자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해. 여기 이게 3으로 시작하니까 3 같이 이렇게 외워. 근데 이 3대 1이 의미도 같이 외워야지. 니은에서는 지금 개수비라고 하고 있지. 얘는 질량비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좋으냐면 개수비 개 많아 12개 뭐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 그리고 개수비 개 많아 우리를 괴롭혀 막 이렇게 외워. 알겠지? 우리를 괴롭히는 12개야. 원래는 3대 1이 맞아. 질량비예요. 그래서 니은은 개수비가 3대 1이라 그러니까 틀렸어. 이건 안 돼.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공률에 대해서 묻는데 자, 이 평탄성. 이게 문제가 뭐야? 이 문제가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본 우주는 굉장히 평평해 보이는데 빅뱅아, 왜 우주가 평평해 보이는지 설명 좀 해줘라. 그랬더니 빅뱅이 설명을 못한 거야. 근데 그때 급팽창 이론이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주가 급팽창 이후에 확 팽창해서 크기가 커지는 바람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는 되게 평평해 보이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는 점점점 커지니 공률이 점점 그치 구부러진 정도가 점점 안 보이겠지. 평평해지겠지. 평평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공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편해. 그래서 디귿에서 비기간이 크다 그랬어. 아니야. 시간이 흐를수록 구부러진 정도는 거의 미미해질 거야. 비기간이 작아야 돼요. 디귿은 안 돼. 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전등을 켰다. 이거는 태양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표층 수온이 태복의 영향을 받으니까 굉장히 높아지겠지. 자, 그런데 다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전등을 켠 채 2분 동안 뭐 해? 그렇지. 얘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바람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바람은 뭘 만들어? 그렇지. 혼합층을 만들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수온이 대체로 일정한 혼합층이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온이 비약적으로 변하는 곳이 뭐야? 그렇지. 수온 약층이고 그 다음 맨 아래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변하지 않고 되게 차가운 층? 그렇지. 여기 심해층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복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변화 없어. 계절에 따른 변화 없어. 전 세계 만국 공통. 해서 항상 되게 차갑고 되게 무거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심해층이랑 표층의 밀도 차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기는 그냥 항상 소나무 마냥 되게 제일 무거운 애고 따라서 표층의 밀도가 작을수록 둘의 밀도 차는 커지는 거거든. 그러면 표층의 밀도가 작으려면 해수의 성질 누가 결정해? TS가 결정하지. 수온은 높을수록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싱거울수록 가벼워지지. 근데 문제 마지막 발문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는 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온이 높을수록,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심층과의 그렇지 밀도차가 더 커질 거다. 요거 좀 기억하면 되겠어. 기억. 다의 결과는 A다. 그치? 요거 맞지? 바람, 혼합층 만든 거. 그 다음에 니은. X는 혼합층이라고? 아니야. 여기는 수온 약층에 해당해. 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 깊이 0m와 8cm. 지금 우리가 0cm와 8cm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험이니까 cm지만 그렇지 맨 위에 혼합층이랑 심해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의 밀도차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 얘가 표층 수온이 더 뜨겁기 때문에 요거의 밀도차가 더 클 거야. 이것은 안 되겠어. 자, 이 문제 반드시 수능에 나올 주제인데 오늘 요거 공부할 때 딱 한 번만 지구에다가 대순위, 해순위 꼭 그려보기. 대순위는 대기대순환, 해순위는 해류대순환인데 자 0도, 30도, 30도 여기 사이에서는 뭐가 불어? 무역풍이 불지.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그 다음에 30도 넘어가면 뭐 불어? 편서풍 이렇게 불어. 여기 지금 보면은 바람인데 풍향인데 되게 이렇게 헷갈리게 나와 있어.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자료들을 줬을 때 이렇게 조만한 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큼직한 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북동풍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요게 B고 그러면은 요게 선이 잘 안 보여. 선이 잘 안 보여. 흐려요. 요게 기역이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기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남동풍인데 요거지. 그러면은 요거 실선 니은. 요게 니은이네. 여기다 좀 쓸게. 그 다음에 점선 디귿. 요렇게. 요게 디귿인데 요거네 요거. 디귿 여기다가 쓸게요. B랑 C에서 부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은 0도 부근에서 그렇지 서로 모여들어. 이렇게 서로 사랑해요. 수렴하는데 여기에 왜 수렴대가 생겨? 여기 뜨겁잖아. 이 세상 가장 핫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공기도 뜨거우니까 하늘 위로 다 올라가. 지표 부분의 공기가 사라져. 공기 없으니까 채워주려고 쫙 모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기는 곳? 그렇지. 저압대가 생기는 곳이다. 암기해놓자. 기억. C는 편서풍 영향 받는다고? 아니지. A가 편서풍이지. C는 무역풍이죠. 니은. 디귿은 기역보다 고위도 맞았지? 오케이. 고위도 맞아. 그 다음에 디귿. 기역과 니은 사이에는 대순위에 의한 저압대가 발생한다. 여기 로. L이야 L. 저압대가 발생한다. 오케이. 괜찮아요. 은하의 분류도 꼭 나올 거야. 자, 오늘 복습해. 허블은하 분류 아니면 특이은하. 둘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연합해서 연계해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허블은하 분류가 나왔는데 타원은하는 이 동그란 모양으로 외우자. 그렇지. 타원은하를 이루는 별들은 올드한 별들, 늙은 별들이 많고 이렇게 지 맘대로 생긴 메탄목 마냥 생긴 요는 뭐야? 그렇지. 불규칙 은하에는 뭐가 많아? 완전 반대. 영한 별들이 많아. 자, 별들이 왜 어릴까? 이제 막 응애응애 태어났으니까. 별들은 어디서 응애응애 태어나? 어디서 응애응애 태어나? 그치. 먼지, 성간물질에서 태어나지. 해서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은 불규칙 은하에서 이제 막 태어난 뜨끈뜨끈한 푸릇푸릇한 어린이들. 어린이들더러 불긋불긋하다고 안 하니까 푸릇푸릇한 어린이들. 색깔이 푸른색. 그 다음에 온도는 좀 높은 뜨끈뜨끈한 애들. 그 다음에 색짓은 어때야 돼? 그치.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많고 되게 쉬워.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은하 핵
뒷부분은 타원은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랑 비슷한 성질. 그다음에 나선 팔 부분은 보면 여기 이렇게 성간물질이 있거든. 얘는 그렇지 불규칙 은하랑 비슷한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요거는 기출 자료랑 비슷해요. 여기 보자. A 같은 경우는 봐봐. 초반에 좀 탄생한 애들이 많아. 후반부에는 탄생한 애들이 없어. 그럼 예전에 탄생했으니까 지금 볼 땐 좀 늙은 애들이 많겠지? 오케이. 얘는 타원 은하에 해당을 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꽤 뒤쪽에서도 태어나.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막 태어난 어린이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그치,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 자, X, Y, Z축 중에 아무거나 봐도 돼. 색지수 크면 온도는 낮은 거야. 온도 대체적으로 낮은 별들이 포진해 있는, 그치? 기억은 타원 은하고 요 놈이 나선 은하였다. 자, 이렇게 하고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B를 구성하는? 아니야. 기억 요거 타원 은하였잖아. A였잖아. 그치? 기억 안 돼. 그 다음에 니은. 은하의 질량 대비 성간물질의 질량인데 밑에 분모는 신경 쓰지 마. 성간물질의 질량만 신경 쓰면 돼. 그럼 B가 얘가 많아야 되는데 그치? 니은에서 A가 작다 그랬으니까 B가 크다 그러니까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외우자. 세이퍼트는 특이한데 세이퍼트는 어떻게 보여? 그치? 세이퍼트 오케이. 나선 은하처럼 관측된다.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면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로 분류된다. 맞는 선지야.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봐야 돼. 오케이. 근데 디귿 A 형태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틀렸지. B의 형태로 관측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요 7번이 교육청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아직 평가원에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꽤 괜찮은 문제였거든. 그리고 학생들도 이 교육청 문제가 되게 임팩트가 강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 교육청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단층은 지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단층이 먼저 형성되고 기울어진 게 가장 마지막이다.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잘 낸 게 그 단조건을 없앴어. 근데 이 그림만 봐도 기울어진 게 더 나중. 단층이 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울어진 게 티가 나.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성된 거냐면 열심히 쌓이고 있었다. 쌓이고 있었어. 근데 단층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횡압력을 받았어. 그래서 이게 상반이지? 그렇지. 상반이 이렇게 기어 올라간 역단층이 생겼어.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정압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뭔가가 새로운 지층들이 쌓인 거야. 그리고 이게 통째로 한꺼번에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그럼 딱 얘가 돼. 다시 지층이 기울어진 게 가장 마지막이야. 단층은 먼저 형성됐어. 자, 근데 만약에 이걸 생각을 못했다. 그냥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얘를 상반으로 보고요. 요거 보니까 여기랑 여기 봐봐.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상반으로 제가 생각하는 애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단층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층은 나중에 형성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 보여줄게. 지층이 쌓이고 열심히 쌓였어. 그리고 기울어졌어. 자, 기울이자. 기울어졌어. 그런 다음에 그 친구들 말대로 이거랑 똑같이 해줄게. 엄청 많이 기울었지. 한 요 정도 기울었지. 기울었고 단층이 여기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 사진처럼.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부정압. 여기 지금 부정압 면이 있는데 만약에 부정압 면 위에 지층이 쌓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왜 우리 무슨 법칙이 있어? 수평 퇴적의 법칙이 있잖아. 수평하게 쌓여줘야 되거든. 또는 이 위도 마찬가지야. 이 지표면이 있다면 또 침식 받다가 또 만약에 무언가가 다시 퇴적돼 그러면 역시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퇴적돼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경사부정압 같은 게 나타나야 돼. 근데 여기는 경사부정압이 없어. 선생님 이거 경사부정압인데요? 얘 경사졌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 이러면 수능장 가서 틀리는 거야. 잘 기억해. 부정한 면이 기울어졌다고 경사부정압이 아니지. 정의 잘 외워야지.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얘네가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것처럼.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 이렇게. 근데 얘를 기준으로 아주 똑같이 나란하지. 이건 뭔 부야? 그치? 이건 평행부정압이야. 이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어떤 상태라고? 단층은 지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됐다.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이다.
됐어? 자, 기억. 이 지역에는 경사부정합 나타나지 않아요. 굳이 경사부정합의 후보를 따진다고 하면 지금 침식받고 있는 이 지표면이 만약에 나중에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위에 퇴적이 된다면 얘가 경사부정합이 될 수 있는 후보지. 아직은 경사부정합은 없어. 쟤는 그냥 아직 침식면이라서.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 니은 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됐다. 맞지 지금? 이렇게 해서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됐는데 지층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마치 상하반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는 얘가 상반이었지. 그치? 횡압력에서 만들어진 거 맞아. 그 다음에 자, 디귿은 별표처나 이거는 평가원 선지예요. XX'을 따라 각 지층 경계 동그라미잖아. 지층 경계를 통과할 때 자, 우리는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문제에 지층 역전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자, 봐. 따라가자. 자, 여기가 지층 경계. 지층 경계가 뭐야? 서로 다른 암석의 그치 사이 라인이란 뜻이지. 우리는 무조건 밑으로 들어갈수록 그치 늙어져야 돼. 여기 딱 통과하면 올드. 늙어질 거야. 자, 다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지층 경계 통과하면 자, 다시 늙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세요. 평가원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거든. 자, 요거는 원래는 지층 경계가 아니라 단층이야. 단층의 경계야. 단층 경계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단층을 기준으로 암석이 바뀌었지? 그러면 지층 경계가 되는 거지. 단층면임과 동시에 지층 경계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거였냐면 이 상태였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쨌든 위에 있는 게 이렇게 조르륵 내려온 거니까 어린 놈이 조르륵 내려온 거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어려지고 자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그치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통과할 때 다 늙어진다. 그래서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디귿 딱 맞지. 오케이. 자, 생명가능지대의 변화인데 이것도 기출자료야. 여기는 뭔가 되게 짧은 시간 동안 확 변하는 것 같아.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인 것 같아. 얘들아 생명가능지대 같은 경우는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서 완전하게 결정되는 것인데 요쯤 온 거 보니까 좀 안정된 상태인 거 보니까 광도가 좀 대체로 일정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그렇지 여기가 주계열 상태인 것 같아. 주계열은 정력항 평형 상태야. 표면을 기준으로 안쪽, 중력과 바깥쪽, 그렇지. 으로 향하는 기체압이 평형을 이뤄야 하는데 얘는 지금 힘이 얘가 더 세지? 그렇지? 그래서 이 상태는 아닐 것 같고 문제에서 기억의 상태와 얘를 매칭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얘를 중력이라고 쓴 이유가 답이 그랬거든. 왜냐면 주계열 이전은 뭐지? 그렇지, 원시별이잖아. 원시별일 때는 중력이 우세하지. 쥐어짜는 단계. 내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력으로 쥐어짜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향하는 중력이 더 큰 상태, 중기. 우리 중력이 더 큰 상태, 기체압은 더 작은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별이 주계열이 됐을 때 상태를 좀 보니까 자, 요건 이번 궁합평가원에도 나왔고 수능이 항상 기본적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가 1AU라는 건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문제 안 주거든. 자,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계열 상태일 때 와, 생명가능지대가 1AU보다도 엄청 별에 가까워. 이거는 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별한테 겨우 가까이 가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만큼의 에너지, 적절한 양의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뜻이잖아. 이건 겁나 조그만 별이네. 그치?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은 어떻게 살아? 가늘고 길게 살지. 수명이 겁나 길지. 이건 태양보다 엄청 조그만 별이구나. 자, 기억. 나는 이 오른쪽 그림은 현재 이 별의 표면에 현재 이 별 아니지? 기억. 과거의 원시별일 때 얘기하는 거야. 기억은 안 돼. 니은 기억 시기에 이 별의 중심부에 작용하는 힘은 A가 더 크다. 중력이 더 크다. 괜찮고 디귿. 주계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은 이 별이 태양보다 길어. 태양보다 엄청나게 작은 별이에요. 자, 태풍 문제,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문제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올 건데 이거 꽤 간단하게 낸 문제야. 자, 가자. 태풍이 가는데 도도도독이 뭐냐면 대체로 문제 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줄 거거든. 여기 지금 1일 간격으로 줬지. 그럼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도도독 이렇게 이동하면 빨리 간 거야? 천천히 간 거야? 엄청 느리게 간 거지. 조금밖에 못 간 거지. 근데 같은 시간 간격 동안 똑 이렇게 가면 겁나 빨리 간 거지. 아, 이때는 조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렸고 요때 지나가니까 좀 빨랐네.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세력을 완전히 그치 확장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의 풍향 변화가 자, 큰 거 튀는 거 하나씩만 봐. 북동풍 불다가 1번. 그 다음에 아무거나 봐. 남동풍 이렇게 보내.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 풍향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 태풍이 지나갈 때 뭐 해? 이렇게 개헤엄을 쳐주면 돼. 오른쪽 우리나라 그 관측소가 위험반원에 속했었겠네. 그러면 A랑 B 중에 관측소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요게 더 맞겠지. 그치? 오른쪽 위험반원에 속해야 되니까.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당연히 그 관측소에 가까이 태풍이 다가오니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지게 측정이 될 건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기압이랑 태풍과의 거리, 태풍 중심과의 거리를 동의어 처리하고 눈가를 지나지 않으면 풍속은 반비례 처리하면 돼.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태풍 옆으로 바로 오는 거니까 풍속이 굉장히 세지겠지? 만약에 눈가를 지나면 여기서 확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눈가를 지나지 않고 옆에 마당만 밟고 지나가니까 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풍속을 물어본다고 하면 저기압의 중심이 제일 가까이 온 부근일 때가 풍속이 더 세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거든. 자, 기억. 태풍의 이동 경로는 A이다. 괜찮고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7일에서 8일이 빨라. 그치? 여기 좀 마지막으로 올수록 더 빨라요. 과거보다는 5일, 6일보다는. 그 다음에 디귿.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A에서 관측된 평균 풍속은 6시랑 14시인데 6시는 좀 멀다 지금. 그치? 14시는 한 요 정도 되니까. 요때가 그렇지. 저기압의 중심이랑 좀 가까우니까 별 말이 없으면 그때가 풍속이 셀 것이다. 근데 6시경이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다. 자, 지질시대 문제를 좀 기 단위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낸 건데 그래도 좀 암기를 잘 해줘야 돼. 공룡 암모나이트가 이런 말 필요 없어. 멸종한 거. 그치? 중생대 마지막에 얘네 지금 다 멸종했지? 중생대는 트, 쥐, 백. 이렇게 백악기. 그 다음에 삼엽충은 고생대 내내 번성했기 때문에 얘는 키워드가 아니야. 키워드는 필석류인데 필석이 오필실필이거든. 오르비스기랑 실루리아기에 번성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오르도비스기 줬으니까 이거 오르도비스기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수능 기출 로디. 우리의 로디는 언제 만들어졌죠? 그치 원생누대 때 만들어졌지.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매머드도 외워야 돼. 사기로 외워야 돼. 사기. 신화매거든. 신생대 화폐석이 먼저. 매머드가 나죠. 화폐석은 3기, 매머드는 4기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보니까 원생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 4기 뭐 이런 식으로 됐겠네. 기억 맞네. CBAD다. 그 다음에 니은 수능 선지예요. A 시기에 형성된, 그러니까 중생대 얘기하는 거잖아. 중생대 형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 화석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지. 양치식물은 물론 석양이야, 석양. 석탄기 때 되게 번성을 한 건 맞아. 그렇다고 지금 양치식물이 멸망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 중생대 지층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어요. 자, 디귿도 수능 선지야. B 시기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했다 했는데 얘들아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거든. 그 물고기 생선 발라 먹을 때 등뼈 생각하면 돼. 그 뼈. 해서 우와 이렇게 외우면 돼. 우와 오르도비스기 어류 출현. 약간 좀 짧게 해야 이렇게 해야지 약간 출현 느낌이 있어. 오케이? 우와, 오르도비스기 어류 출현, 디귿, 맞다. 자, 11번. 외적요인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선생님이 0.1초 컷으로 겁나 빨리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 좀 알려줄게. 외적요인은 무조건 일단 뭘 외우냐면, 금북다교를 외워. 근일점에서 북반구 따뜻한 겨울인 게 현재 상태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랑 가까운 근일점에서, 잠깐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자전축이 요렇게. 자, 우리가 익숙한 그림으로 그리면 옆에서 본 거 우리 좀 익숙하잖아. 요렇게 되어 있어야 남반구 쪽으로 태양이 조지니까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양이랑 제일 가까울 때 겨울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꽤 살기 좋은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 자,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이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이 상태를 가지고 또 6개월 후에 가면 마찬가지. 북극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때 그렇지. 우리 쪽으로 북반구 쪽으로 태양이 이거 봐봐.
조지잖아, 여기. 아, 우리가 여름이 돼. 근데 다행히 우리는 태양이랑 제일 멀 때 여름이니까 그치 되게 시원한 여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차가 되게 작은 좋은 살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남방 건물 한번 반대로 바꾸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 평가원 올해 평가원이에요. 이번 평가원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외적 요인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조건에 세차 운동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고 라는 말을 항상 줬거든. 근데 올해는 그걸 주지 않았어. 이게 기출에 지난데 이전에 너무 많이 나왔었던 단조건 같은 경우 또는 교과서에 들어있는 단조건 같은 경우는 안 주기도 해. 점점 정보를 하나둘씩 삭제하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내가 기출문제 그동안 많이 내지 않았냐. 야, 교과서에도 다 있지 않냐. 그럼 너 외워서 들어와야 되지 않아?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세차운동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 따라서 여기에 지금 북점이 찍혀 있는 건 4분의 1주기 정도 후기 때문에 약 6500년 후의 북극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 이거 암기해줘야 돼. 자, 기억. 현재로부터 6500년 후. 그치. 북극점 위치는 T시기. 여기 T시기라고 했거든. 그 시기와 같다. 괜찮고. 자, 니은 0.1초 컷이에요. 남반구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 잘 들어. 세차 운동을 고려하는 세팅이라면 우리랑 완전 반대잖아. 남반구는 지금이야말로 제일 추운 겨울이야. 걔네들은 태양이랑 제일 멀 때 겨울을 경험하고 있거든. 현재 상태에서. 따라서 T시기건 6500년 후건 13000년이건 19500년 후건 어느 걸 갖다 대더라도 그냥 비교할 것도 없이 지금이 걔네들은 겨울이 제일 추워. 겨울의 온도가 제일 낮아. 그래서 니은선지에서 현재가 높다 벌써 틀렸어. 현재가 제일 낮아야 되거든. T시기랑 뭐든 어떤 단어가 들어가 또 무조건 니은선지는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디귿도 엄청 쉬워. 근일점 동그라미, 지구 전체 동그라미. 얘들아, 지구라는 그 워딩이 북반구나 남반구로 바뀌면 이건 또 답이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근일점이라는 위치 하나를 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구 전체에 쏟아져 들어온 에너지의 양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차피 태양의 광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변해야 되거든. 태양과의 거리를 위치 통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변화시킨 유일한 요인 뭐밖에 없어? 20률밖에 없어. 20률이 변해야 근일점 거리가 변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20률 변화시키지 않거든. 그럼 이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같기 때문에 틀렸다. 바로 넘어가는 거야. 외적 요인도 꽤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잘 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한 문제가 이게 지금 은근히 복병이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은근 복병이란 얘기는 꼭 맞춰야 되는 쉬운 개념으로 구성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좀 오답률이 높을 것 같거든. 대체로 지금 오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온난전선으로 보고 이쪽이 온난전선 앞쪽이다, 온난 뒤쪽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틀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정답을 먼저 알려주면 전선의 위치, 지표면 상에서의 전선 위치를 그리면 여기 한랭전선, 여기가 온난전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잘 봐. 우리 지표면이 있고요.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면을 그려보면 얘는 좀 더 완만하지. 이 A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랭전선 뒤편에 있는 상태인데 이 프레임의 그림 자체가 2km 상공에서의 전선의 위치를 나타냈다고 얘기했거든. 이 전선면 자체가 상공으로 갈수록 이렇게 발산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선이 조금 전선면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지표면에서의 전선의 위치랑. 그지? 그리고 문제는 뭐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요 C 부분이야. C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난 전선면 자체가 좀 완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서 2km 상공에서 만나는 그 전선면의 위치를 안 그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프레임 밖으로 지금 넘어간 거야. 2km 상공이.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는 전선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프레임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려주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선생님 그래요. 그것도 인정?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게 온난전선인 거 문제상에서 모순 없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근거는 얘야. 자,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괜찮아. 요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고 이 집중호우의 정의가 있거든. 교과서에 써있긴 해. 혹시 암기를 한 친구들이라면 너무 훌륭하고 집중호우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상태를 1시간에 30mm 이상 비가 와드드드드드 이렇게 내리면 집중호우로 정의를 하거든. 보통 한랭전선 뒤편에 저군형 구름에서 이런 시간당 강수량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비가 오지. 온난전선 앞에서도 비가 오긴 하지만 얘는 하루 종일 그냥 부실부실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 아니 선생님 이건 30이고 이건 25잖아요. 얘들아. 그 집중호우 쏟아지는 거 올해는 집중호우 많이 안 나? 올해는 태풍도 잘 안 오고 집중호우도 많이 없었어가지고 우리나라 좀 가물었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경험 못했을 텐데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미친 듯이 무섭게 쏟아지지. 그러면은 진짜 시간당 20, 30, 20, 25, 30 넘어가는 게 순식간이라서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 30mm 이상이면은 그걸 집중호우로 정의를 해. 그래서 우리가 요 25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뒤편에서 나올 수 있는 강수, 시간당 강수량의 량이다라고 해서 이 문제 프레임 안에서 반드시 한랭전선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 니은 같은 경우는 한랭전선 후면에서 그치 미친 듯이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요 A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A라고 써져 있는데 아마도 기온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지 지금처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남동풍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지 온난전선 앞에서 이렇게 남동풍 불어주는 C가 디귿으로 매칭시킬 수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강수가 없어. 그치? 상공에 전선면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지 해서 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그렇지 여기 좀 따뜻한 공기가 분포하는 여기가 21도 정도 되네. 이 정도 구간이 기억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요. 강수량은 A가 B보다 그치? A 많지? A, B 많이 와요. 한랭전선 뒤. 그 다음에 니은 스몰 A는 21보다 작지. 그치? 여기는 찬 공기가 분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기온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 C의 상공에 전선면 존재하지. B는 어쨌든 내리잖아. 그치? 온난전선면 존재할 거야. 그래서 디귿도 괜찮습니다. 자, X축이 공국률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퇴적물의 총부피 대비 공극의 총부피 곱하기 100을 한 게 X축의 정의야. 자, 기억에서 뭘 물어보냐면 퇴적물의 총부피가 같을 때 그러니까 요게 같을 때 이걸 통제해 놓은 상태에서 지표면 여기지 여기만 비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B에서 그렇지 분자에 해당하는 공극의 사이즈가 더 컸겠네. 자, 근데 밑으로 쭉 들어갈수록 A도 변하고 B도 변하긴 하는데 이놈이 급변하지. 그렇지. 더 많이 X축의 값이 확 떨어지지. 그렇지. B에서의 공국률의 변화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 있고 A나 B나 밑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꽉 눌린 상태가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표현하면 지표면 부근에서는 약간 얼기설기 이렇게 존재하다가 밑으로 들어가면 깊이 깊어지니까 압력에 의해서 꽉 눌려서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럼 단위 부피당 퇴적물의 입자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치 밑으로 들어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기억! A가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공극의 부피는 B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돼. 지표면에서. 그 다음에 니은 깊이 0에서 1km 구간에서 공극률의 변화는 누가 컸어? 그치 B가 컸었지. 그래서 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A, B 모두에서 그치 단위 부피당 퇴적물 입자의 개수는 증가한다. 둘 다 증가한다. 괜찮다. 자, 외웁시다. 현재 상태에서 우주 구성 요소는 약 70% 암흑 에너지 외워야지. 그다음에 약 25% 암흑물질. 그다음에 나머지 약 5% 보통물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빅뱅의 기본 가정 질량 보존. 물질은 질량이 보존되는데 자꾸 부피는 커지니까 얘네들의 비율은 그치 작아지고 암흑 에너지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여겨져.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서 점점 비율도 증가한다. 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은 둘 다 물질이라는 공통점은 있어. 그런데 보통물질은 전자기파로 관측이 되거든. 근데 얘는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돼. 그래서 뭘로 봐야 돼? 중력적인 방법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자 요거야. 자 외우자.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인데 자 어떻게 외우냐면 내 예상보다 개빨라 실제로 이렇게 외워. 얘가 주변에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암흑물질, 내 눈깔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중력을 내는 물질들이 걔네들을 끌어 잡아당기는 바람에 애들이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해서 예상보다 개빨라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 기억. A는 우리 은하의 예측이 아니지. B가 예측이고 A는 실제야. 실제. 예상보다 개빨라요. 그 다음에 니은 현재 이후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디귿분의 기억인데 디귿분의 기억의 비율인데 그럼 디귿은 어떻게 돼? 그렇지 증가하는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되는데 어쨌든 얘는 감소해야 돼. 그렇지 감소한다. 괜찮네. 디귿. T보다 먼 영역에서 A, B의 회전 속도 차이로 인해 디귿의 존재를 알아냈다가 아니고 기억의 존재를 알아내었다. 이런 거 기니디 눈가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혹시 난시 있는 친구들 그치? 안경 잘 닦고. 자, 그 다음에 15번. 이 오른쪽 그림은 A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태인 거 보니 란이 약 때는 약 하면서 물이 막 밀려가요. 란이 약 하면 물 엄청 밀려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용승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차가운 물이 거의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엘니뇨 때는 어떻게? 그치 바람이 좀 천천히 세지 않게 부니까 이렇게 물도 덜 밀려가고 물 덜 밀려갔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채워줘야 되나? 그냥 한 요 정도 채워줘도 충분하지. 요게 엘니뇨고 요게 라니냐의 상태인데 지금 오른쪽 자 100W 정도 나오면 동태를 의미해요. 페루 앞바다 정도인데 해수면의 높이가 그렇지 꽤 높아. 그러면 엘니뇨 상태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A는 엘니뇨 상태, 요거는 엘니뇨 상태, 요거는 라니냐. 선생님은 라니냐 기준으로 해석할 거야. 그게 좀 더 편할 수 있거든. 라니냐 때는 물이 냥 밀려가니까 여기 따뜻함을 한 개도 없지. 밑에 차가운 물이 거의 끝까지 일어나거든. 그래서 여기 되게 차갑고 여기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이 겁나 많이 밀려갔으니까 뜨거워. 그래서 사자성어 선생님 외우자 했지? 차고 그치 뜨죠. 차고 뜨죠 외우면 여기는 굉장히 고기압되고 여기는 굉장히 저기압된다. 그래서 비시기에 보니까 기압 편차 그치 이게 고기압이잖아. 이게 고기압 동태 그렇지 요 놈이 동태를 나타내고 동태 그러니까 잘 따라가 어지럽다 기억이 동태이고 그 다음에 그치 니은이 서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선지 갈게요. 기억. 수약시 외워야 돼. 수약시 20도씨 등선선의 깊이 편차 혼두 따두 혼합층이 두께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 다 동이어 해서 기억에서 동태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B가 그치 B가 아니냐인데 B에서 되게 얕아. 금방 수온 약층이 시작되지. 차가운 물이 시작되는 깊이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니까 A가 깊다, B가 얕다. 괜찮아. 그 다음에 니은 동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차, 염록소 농도. 요것도 평가원 기출인데 염록소 농도는 용승이랑 동여 처리하고 플랑크톤이랑 동여 처리하면 돼. 그래서 용승이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날수록 염록소 농도도 그렇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낮다, B가 높다. 괜찮지?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서태에서 강수량은 B에서 많아야지. 라니냐, 때냐 하고 겁나 뜨거운 거 많이 밀려가니까 여기 비 상승기를 쫙 비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야. 디귿은 틀렸어. 자, 요거 문제 잘 냈는데 잘 읽어야 되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A에서 관측한 이렇게 줬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B에서 관측한 이렇게 줬어. 선생님이 알파벳 순서대로 쓰려고 순서는 살짝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랑 완전히 같은 느낌의 자료이지. B는 HR, CG를 이용해서 여기 하나 둘씩 값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좀 튀는 게 A랑 B의 관계에서 적색편이 그렇지 요 Z를 준 거야. 자 그럼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그렇지 호태 속도도 구할 수 있고 3 곱하기 10의 5승 빛의 속도에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다가 그 다음에 문제 마지막 단조건의 허블 상수는 70이라고 줬어. 70에 그렇지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거 77에 49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그렇지 따라서 all AB는 A랑 B 사이의 거리는 210메가파섹 단위 생략. 자 그러면 여기 AB 사이의 거리가 210메가파섹 여기도 그래. AB 다 똑같으니까 관계가 여기도 210메가파섹. 자 그럼 우리 기억이랑 니은을 구할 준비가 끝이 났지. 완전 끝났지. 적색 편의의 B는 그렇지 거리의 B랑 동일하지? 그러면은 7, 3에 21, 7, 7에 49니까 거리 B가 3대 7인 거야. 3대 7은 니은데
210 하면 7, 3에 21 하니까 이거 얼마? 오케이, 요 90 나오고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아, 선생님! 얘는 이상한 건데요? 겉보기 밝기 최대값인데요? 원의 양초신성에? 자, 이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왜? 눈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는데 원의 양초신성은 광도가 항상 일정하네. 요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를 줬으니까 당연히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우리 한번 해석해볼까? 도대체 얘네들 거리 차이가 얼마길래 A에서 본 C의 원의형 초신성은 이 16보다 16분의 49배나 밝아 보일까? 자, 갈게요. 잘 따라와. 도대체 거리가 어떻길래 밝기가 16분의 49배로 보일까? 얘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7분의 4배여야 되잖아. 무슨 말이야? 얘가 좀 더 가까우니까 밝아 보인 거고 얘가 좀 더 머니까 그렇지. 좀 어두워 보였던 거야. 따라서 거리의 비는 4대 7은 기역대 210이다. 그러면 7, 3에 21 들어가니까 3, 4, 12. 그렇지. 122예요. 됐어? 자, 기억선지 갈게요. 문제. C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라고 하지만 A에서 관측한 C에서 후퇴 속도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BAC는 허블상수 곱하기 거리 해서 8400. 기억 괜찮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의 차 120과 90의 차는 30이다. 오케이. 괜찮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를 관측할 때 B에서 A를 관측할 때 완전한 동의어. 기준 파장이 500인 흡수선이 얼마로 관측될까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치? 얘만 보고 풀면 되지? A, B 사이의 관계. 그러면 Z AB는 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이거는 그렇지. 뭐 내가 어느 빛이든 볼 수 있는데 500짜리 빛을 보겠다 이거야. 그럼 얘가 도대체 얼마만큼 길어진 상태로 보일까요? 해서 넘기면 9, 5, 45, 24.5네. 델타 람다가. 그러면 이만큼 길어져 보였다는 것을 뜻하니까 얼마로 보여야 돼? 관측 파장은? 그렇지. 524.5로 보여야 되는데 뭐 택도 없어. 504.9래. 말도 안 돼. 아, 디귿은 안 되겠어. 자, 외행탄 문제 나올 것인데 행성을 주면 요거 행성 궤도라고 했어. 별의 궤도로 바꿔서 풀어. 어떻게 바꾸냐면 요 회전 방향을 그냥 반대로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C에서 이렇게, B에서 이렇게, A에서 그치 이렇게, D에서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좋겠고 다시 한번 D 같은 경우는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완전히 그렇지 뻑큐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의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요거 니은이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내 눈깔 방향과 완전히 나란해. 자 이때는 뭐야? 시선 속도가 그렇지 최대치로 나타나는 구간이야. 자 요거 중에서 요거네 요거 시선 속도가 최대로 나타나니까 그렇지 적색 편의도 최대로 요거 리을. 자 그 다음에 요 B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최대치 대비 얼마로 나타나? 그렇지. 자, 요거 외워. 제로에 가까운 30은 2분의 1. 만약에 맥스에 가까운 30도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2분의 루트 3. 자, 외우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특수각으로 주면 바로바로 외운 게 떠올라야 되고 그런데 이 2분의 1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지. 2분의 1이 뭐야? 여기서의 시선 속도 대비 2분의 1배란 뜻이야. 또는 시선 속도는 적색 편의에 비례하거든. 파장 변화량에 비례하거든. 그래서 동일한 흡수선을 관측하는 거라면 파장 변화량도 절반이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구해볼게. 문제 발문에 진짜 밑줄을 잘 쳐야 돼. 공전 속도를 줬거든. 시선 속도 아니야. 잘 봐야 돼. 그런데 나란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란 동그라미 나란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공전 속도 전체가 시선 속도가 되는 위치가 생기게 돼. 그래서 시선 속도가 굉장히 맥시멈으로 관측이 되고 이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해준 3이라 이거야. 단위 생략. 원래는 공전 속도인데 나란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선 속도와 동의어 처리가 된다는 거지. 시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C0 구한다고. 3 곱하기 10의 5승인지 10의 8승인지 조심하고 지금 600짜리 빛을 보는데 이때 델타 람다로 보인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6 넘어가니까 델타 람다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될 거거든. 이게 뭐야? 그치 맥스. 그러니까 여길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렇지. 0.0066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게 6이면 10-3승 생략할게. 이건 얼마라고? 그렇지. 절반이니까 요게 다 3이라고. 여기 또 30, 여기도 30이잖아. 아, 그러면 기억. 디귿은 행성이 B라고? 아니, 디귿은 아까 어디였어? 안 구했네. 청색편, 여기 가까이 다가가는 거니까 요게 디귿이고, 요거 나머지, 옳지, 요게 기억이지. 기억 틀렸는데? 그 다음에 니은. 델타 람다 기억과, 요거 델타 람다 기억과, 델타 람다 리을은 3 더하기 6이야. 그래서 9하고 10-3승 나중에 붙여주면 되니까 0.009이다. 괜찮고. 그 다음 디귿. 0.1초 컷으로 나와야지. 중심별의 시선 속도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2분의 1배다 그래야지. A를 지날 때의 2분의 1배다 그래야지. 2분의 루트 3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요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잘 풀리면 복각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 자, 문제 발문 잘 읽어야 돼. 지게 위치를 이렇게 주는 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현재 지게 위치를 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근데 왜 꼭 현재 위치만 줘야 돼? 과거 위치 줄 수도 있잖아. 현재 위치를 우리한테 추정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게 평가원의 기출의 변형이거든. 방향성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그림은 지게 A의 2500만 년 전의 위치야. 현재 위치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2번 오른쪽 지게 B의 5천만 년 전의 위치야. 지금의 위치가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럼 봐봐. 우리 과거 상황으로 감정이입을 해볼게. 과거에 지게 A가 여기 있었어. 그때 90n이 잔류자기 속에 기록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뻑큐 엄지가 기록이 돼. 그리고 나서 얘가 현재로 오면서 어디로 이동하겠지.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학자들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당시에 2500만 살 된 암석을 찾아 뒤져가지고 당시 뻑큐가 어디 있었나? 당시 고지자기극이 어디 있었나?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여기다 찍어놓는 거거든. 잘 봐. 과거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얘가 쭉 현재 어디로 이동하다 보니 지게가 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뻑큐도 같이 평행 이동해서 이동해가지고 학자들이 그 기록을 보고 여기다 추정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현재 지게 A의 위치는 여기? 그렇지. 60n이겠네. 한 번만 더 해볼까? 봐봐. 5천만 년 전에 지게가 여기 있었어. B가. 그때 얘가 기록이 된다니까. 이렇게 뻑큐 엄지가. 근데 도대체 얘가 어디로 가 있길래 학자들이 그 엄지의 위치를 여기다가 추정을 하냐고. 그렇지. 뻑큐 같이 따라 내려야 돼. 봐봐.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이 쭉 내려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한 칸, 두 칸, 세 칸. 현재 지게 B의 위치는 여기야. 할 수 있겠어? 현재 지게 B는 지금 한 칸당 15도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75n에 위치하고 요 놈은 지금 어딨어? 60n에 위치.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자, 여기까지 됐어? 기억할게. 현재 A는 B보다 저위도에 위치하는 괜찮지. 60도랑 75도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잘 봐. 75마에서, 그러니까 7,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B가 북극을 통과했냐고 묻는데, 그러면 현재 위치는 지금 찾았으니까 7,500만 년 전의 위치 찾아야 되거든. 자, 그럼 이제 봐봐. 정신 잘 차려. 현재 여기 있어. 근데 학자들이 7,500만 년 전에 암석을 찾아 뒤져가지고 당시에 고지자기극이 어디 있는지 추정해 보니까 어디 있더래? 여기 있더래. 여기 있더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그치 당시 고지자기극을 추정했어. 그런데 고지자기극은 절대 90n에서 단 한 변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변한 적이 없거든. 근데 여기가 왜 여기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지게가 이동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대륙이동설이 부활한 거잖아. 고지자기학의 발달을 통해서. 잡아. 이 엄지는 언제나 그렇지 90n이었어. 여기였어. 다시 이 엄지는 언제나 90n이었어.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시간 되돌리기 위해서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뻑큐도 같이 평행이동되지. 뻑큐도 같이 평행이동해서 과거에 7,500만 년 전에 지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야. 자, 볼게요.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대로 올려야 되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네 칸 뒤로 밀어야 돼. 하나, 둘, 셋. 그치. 여기야, 여기. 여기. 그러면 당시 7,500만 년 전에 지게 B는 어디 있었어? 그치. 이쪽에 45n에 있었어. 여기 n에 있었는데 봐봐. 현재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북극을
넘어왔겠네. 현재까지 온 동안에. 해서 니은, 북극을 통과했다 괜찮고. 자, 디귿. A에서 고지정의 복각에 절대값을 묻고 있는데, 자, 다시 갈게요. 이거 살짝 지우고 A에만 집중해볼게. 현재 A 여기 있어.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5천만 년 전에 암석을 찾아 뒤져가지고, 이 뻑큐를, 손가락 짧아. 얘를 이렇게 추정해놨다고. 이렇게 추정했다고. 근데 얘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변한 적이 없었거든. 과거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평행이동. 그럼 얘를 한 칸, 두 칸, 세 칸 그대로 평행이동 해오면서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로 평행이동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15n에 오케이. 5천만 년 전에 A가 존재했고 마찬가지야. 얘도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추정을 한 건데 얘는 단 한 번도 여기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뻑큐를 그대로 가져와. 그러면 딱 봐도 얘보다 두 칸이잖아. 두 칸 더 밑으로 밀어야 되겠지. 그러면 0도 넘어가서 어디야? 저기 아래. 그렇지. 15S야. 그러면 북반구에서 남반구에서 기록이 될 때 N극이 처방냐, S극이 처방냐의 차이지 복각의 절대값은 그렇지. 동일하지. 근데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동일해요. 자, 요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문제 되게 잘 구성한 거니까 자 보자. 별 기니디가 A, B, C 중에 하나로 1대1 매칭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제 마지막 발문이 제일 큰 힌트였거든. A와 B의 지구로부터의 거리의 차는 60이다. 그러니까 기역이랑 디귿 중에 하나가 A 아니면 B고 니은은 C로 박아줬어. 이렇게. 자, 문제는 지금 A와 B의 해석인데 얘들아 눈깔 등급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눈깔 밝기로 바꿀 수가 있거든. 표면 온도가 나와 있잖아. 얘를 광도로 바꿀 수가 있거든. 왜? LRT니까. 그러면 눈깔 밝기와 찐 밝기가 있으면 얘네들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왜? 눈깔 밝기는 그렇지. 월제곱분의 L이잖아. 식 하나, 미지수 3개인데 얘를 2개를 주잖아. 그럼 얘 구해지지. 기가 막히다. 내 목표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얘를 슬쩍 바꿔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놓은 다음에 A랑 B에 대한 걸 좀 집어넣어 볼게. 이 눈깔 밝기로 바꿀게. 근데 선생님은 이때 어두운 애를 1로 잡는 편이야. 그럼 얘는 5등급 차이 나니까 100배. 그 다음에 얘는 얘랑 또 5등급 차이 나니까 또 다시 100배니까 10의 4승. 이 눈깔 밝기로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 A랑 B랑만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표면 온도의 4제곱만 때리면 그게 바로 광도가 되지. 왜? 그치. 얘네들은 지금 반지름이 1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광도를 구해내면 A 같은 경우는 2의 4승이고 B 같은 경우는 1이겠지.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A 대 B는 눈깔 밝기는 A 대 B니까 100대 1이지. 100대 1이고 그 다음에 A 대 B는 찐 밝기는 2의 4승 대 1 이렇게 되는데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10분의 4대 1 되잖아. 그럼 얘를 10분의 10으로 바꾸면 4대 10이란 뜻. 기가 막히네. A는 상대값으로 거리가 4, B는 상대값으로 거리가 10.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가 10인 얘가 B고 요게 A다. 그래. 우리 요것 좀 구해볼게. 이 반지름 줬으니까 표면 온도 다 줬으니까 표면 온도 좀 써놓고 A는 2고 그 다음에 B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0.5고 좀 이렇게 써놓고 T의 4제곱 R제곱 곱해가지고 L값도 써놓을게요. 이거 어차피 구해야 돼가지고 얘는 와, 얘 기준 잡기 되게 좋은데 B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이니까 요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쓸게. 2분의 1로 바꿀게. 2분의 1의 4제곱에 A에 그렇지. 제곱하면 이게 광도의 비가 될 건데 광도의 비를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얘로부터 구할 수가 있어. 얘를 그렇지. 10파색, 10파색기, 10파색기 이러면서 외우는 거야. 모두 10파색으로 잡아 끌어와서 얘네들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멀잖아. 그치? 그러면 이 100파색에 있는 애가 10파색으로 끌어 잡아 당겨오면 거리가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야? 그렇지. 10분의 1배가 된 거잖아. 그럼 거리가 10분의 1배가 되면 밝기는 몇 배? 밝기는 몇 배? 그렇지. 100배 되는 거야. 그럼 5등급 차이 나야 돼. 이 B가 너무 억울했어.
너무너무 어둡게 보였었어. 근데 가까이 확 땡겨오니까 얼마만큼? 5등급만큼 밝아진다. 밝아짐 빼주면 돼. 그래서 얘의 찐 등급은 마이너스 0.2였다. 자, 중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게이득. 얘는 그냥 원래 그대로 보이겠네. C는 9.8등급이었어.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계산이 제일 중요해. 40파색을 10파색기로 데려왔어. 그러면 거리가 몇 분의 몇 배 된 거야? 4분의 1배 된 거야. 그러면 그렇지. 밝기는 16배인데 자 16은 얼마로 퉁쳐? 2.5에 3승으로 퉁쳐. 이거 잘해야 돼. 우리 목숨을 걸고 밝기를 등급화시키기 위해서는 2.5의 지수를 구할 생각을 하면 돼. 4등급은 4배는 4배는 이건 수능 기출이었어. 2.5에 1.5승으로 퉁쳐도 되거든? 그럼 이거 제곱시킨 거니까 2.5에 3승이야. 그리고 진짜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3번 해봐. 그럼 16점 얼마 나와. 그러면 약 3등급 정도 차이가 날 건데 가까이 땡겨온 거니까 밝아지면 빼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0.2등급으로 보였던 놈이 실제로는 얼마 정도였다? 약 마이너스 3.2등급 정도였다. 자, 디귿에서 C의 절대 등급, 그 다음에 빼기 A의 절대 등급, 빼기니까 이렇게 해서 12, 13 정도 되니까 15보다 작다 괜찮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자, 밑줄, 수능 기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T의 4제곱에 비례하지. 근데 디귿이 기억보다 그랬어. A가 기억보다 많은 거 맞지? 몇 배만큼? 2의 4제곱배만큼. 정량 묻지 않았지만 정량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니은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제 볼게요. A도 한 번 더 계산해줘야 되니까 요 스몰 A 말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를 보고 와 이거 기준 잡기 좋겠네 그랬지 얘들아. 여기서도 광도비가 나오지만 그렇지 광도랑 동의어 뭐야? 절대 등급이잖아. 여기서도 광도비가 나오는 거지. 와 이거 몇 등급 차이나? 10등급 차이나. 얘가 엄청 밝은 애지? 그러면 광도비 좀 써볼게요. B 대 C로 쓸게요. B 대 C는 그렇지 10에 4승 대 1이야. 10등급이니까 10,000배 차이. 근데 그걸 얼제곱 T 4제곱으로도 꺼내올 수 있어요. 2분의 1에 4제곱에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놈은 요 놈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 돼? 그렇지. 제곱 다 띄워주고 100분의 4 되겠네. 0.04인데 0.05보다 작다. 괜찮네. 요거 잘 연습해야 돼. 오케이. 마지막! 19번이 좀 더 어려웠을 것 같아. 20번보다. 자, 20번 갈게요. 지층의 연령인데 요것도 기출자료야. 자, 상황을 보니까 맨 밑에 D가 열심히 쌓이고 있었어. 퇴적함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려지니까. 그 다음에 C도 좀 쌓이고 있었거든. 열심히. 그런데 B가 어린 놈이 관입해서 쳐들어왔어. 관입이야. 관입 사건이 일어났어. 자, 그런데 자, 중요. 관입한 화성암이 위에 있는 퇴적암보다 지금 늙었지. 그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부정합이야. 특히 부정합 중에서도 아래쪽에 화성암이 분포하면 난정합일 가능성. 그 위에 이렇게 A가 쌓이게 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부정합을 잡아볼 수 있고 요 아이들과 요 아이들은 사이사이에 관입한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추정이 돼요. 자, 기억, 이거 어디 갔어? 니은, 이 지역에는 부정합이 나타난다. 이거 괜찮지? 밑에 있는 게 늙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현재 B에 포함된 X와 Y의 함량이 각각 처음량의 50%와 25% 중 하나이다 그래. 딴 거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C, 그 다음에 B 이렇게만 잡아볼게. 왜냐면 지금 C에 대한 힌트를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중생대 지층이다. 이제 이렇게 줬거든? 그리고 이제 B가 화성암이고 B 속에 들어있는 게 X랑 Y 둘 다 있어. 근데 오른쪽에 X에 대한 반감기는 줬다 이 말이야. 얘는 반감기가 지금 2억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뭐를 지금 주지 않았냐면 반감기 지난 횟수가 한 번인지 2세트인지 아니면 저 세트인지 이걸 주지 않았거든? 근데 이건 바로 나오는 게 만약에 if 요 케이스라고 하면은 B의 나이가 4억이 되잖아. 근데 얘보다는 B가 젊어야 되거든? 4억이 얘보다 젊은 건 모순이지. 그래서 요 세트는 답이 아니야. 지금 X 같은 경우는 반감기 한 번 흐른 상태. 와, 그러면
B 속에 들어있는 X가 반감기 한 번 흐른 B는 나이가 얼마야? B는 지금 2억 살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Y는 반감기가 2번 흘러야만 하니까 얘의 반감기는 얼마야? 1억이야. 돼? 기억 괜찮지? Y의 반감기 1억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디귿이 중요해요. 현재로부터 3억 년 후 B에 포함된 Y분의 X 그러는데, 자, 요거부터 한번 시작할게. B가 막 응애했을 때 얘네들의 상대값을 1씩 들어있었다고 해볼게. 그 다음에 1억 년이 흐르고 2억 년이 흘렀을 때 얘는 반감기가 2억이니까 처음량 대비 절반이 있을 거고, 얘는 반감기가 1억이니까 반감기 한 번, 2번 흘러서 처음량 대비 이렇게, 그치? 4분의 1배가 있겠지? 한 번 더 해볼게. 시간이 흘러서 3억이 되고 4억이 됐어. 점점 나이가 흘러서 지나가는 거야.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반감기 2번 흐른 상태 될 거니까 2분의 1에 제곱 될 거고, 얘는 그치 4번 흐른 상태니까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좋았다 이거야. 지금 여기가 현재 상태거든. 얘 지금 나이가 2억이니까. 여기서부터 3억 년이 더 흐른 후 그랬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5억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치? 암석 응애한 이후 5억 살 됐을 때가 궁금한 건데, 얘는 반감기가 1억이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야가 문제야. 깔끔하게 안 떨어져. 자, 그러면 한 번만 갈게. 넘어가는군요. 다 했어. 자, 여기 6억인데 얘는 반감기 2억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3승 들어가겠지. 자, 이거 중요. 우리 저번 회차에도 나왔었어. 얘가 4분의 1이야. 얘는 8분의 1이야. 자, 봐. 8분의 1. 얘는 4분의 1인데 8분의 2로 고칠게. 그리고 잘 봐. 잘 봐. 중요. 얘가 8분의 2고 얘가 8분의 1일 때 똑같이 1억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초반 1억일 때 0.5개가 감소하고 후반 1억일 때 0.5개가 감소해서 반감기가 한 번 흐르는 거야? 그렇다 그랬어? 아니야. 봐봐. 지수함수잖아. 처음에 팍팍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비율 같은 시간인 거지 같은 양 같은 시간이 아니야. 그게 반감기의 매력인 거야. 같은 시간이 흘러서 같은 양이 감소한다는 게 아니야. 비율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면 처음에 팍팍이야. 이걸 외우라고 그랬지. 처음에 팍팍. 자원소건, 모원소건 처음에 팍팍. 즉 다시 동일한 1억이라는 시간이 부여될 땐 초반부 입장에서는 감소하기에 충분히 많은 시간. 그래서 똑같이 0.5개가 감소하는 게 아니야. 초반 1억은 더 많이 감소할 수 있어. 그리고 후반 1억 때 조금 덜 감소해서 딱 절반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5억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X 같은 경우는 8분의 1.5보다도 좀 더 많이 감소해서 좀 덜 존재하는 시간이 되거든. 그러면 Y분의 X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분의 요거잖아. 2분의 1에 5승분의 얘는 역시 그치 16으로 바꿀게. 16분의 3으로 바꿀게. 그러면 요거보다 적은 상태다. 그러니까 요거 약분되면서 그렇지 6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지. 근데 디귿에서 6보다 크다. 그래서 틀려서. 됐어.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우리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시점에서 지구과학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안하지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은 올릴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정말 딱 4주 정도 남았거든? 지구과학 정말 스포트 내서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추자라는 생각하고 혹시 이 시험지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전략을 좀 바꿔서 쉬운 것만 다 맞추기. 그리고 나는 만점이 목표면 쉬운 거는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답률 높인 연습하고 어려운 거에 좀 더 시간 쏟아가지고 만점 받기. 전략적으로 해야 돼. 우리는 어차피 등급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맞추는 게 좋거든. 괜히 어려운 문제 너무 고민하면서 시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개념을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11월 덮프가 끝이 아니야. 한 번이 더 남았거든. 정말 마지막 시험. 이제 교육청도 다 끝났지. 이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고 다음 11월 덮프 때 우리 이제 선생님은 다음 주에 바로 촬영을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그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 딱 1,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수능장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잘 삼으면 좋겠어. 이제 거의 끝났어 얘들아. 딱 4주만 참고 미친 듯이 놀자.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